네, 안녕하세요. 이츠인어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자마자 혹은 보면서 바로 엉덩이를 떼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법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막 비우기와 정리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은 정리를 신성한 의식처럼 혹은 뭐 행사처럼 딱 스케줄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는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주 토요일은 무조건 옷장 정리하는 날이다 라든가 오늘 저녁에는 다용도실을 탈탈 털어내버리겠다 라든가 아니면 일요일 낮에는 냉장고에 썩은 음식을 다 내다버리겠다 라는 그런 비장한 계획들을 세워요. 물론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고 비우는 양이 꽤 많기 때문에 그 쾌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기는 해요. 하지만 단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대규모로 비우기 계획, 비우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이걸 버릴까 말까 고민하고 보다 보면 뭐 또 추억팔이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어찌 비우기를 성공을 한다고 해도 다음에는 다음 카테고리를 비울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오늘 고민 없이 버릴 수 있는, 하지만 누군가 집어주지 않으면 이사 갈 때까지 혹은 몇 년이고 알아채지 못할 쓸모가 사라진 물건들을 제가 오늘 5개 쪽집게처럼 찝어드리려고 해요.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꺼내서 나도 이거 있었어 하고 미련 없이 쓰레기통으로 버려도 문제가 없는 아이템들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상의 재생과 동시에 소소하게 바로바로 비워내면서 비움의 즐거움을 느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배달 음식으로 받은 여분의 소스나 피클입니다. 피자집에서 받은 핫소스나 피클, 그리고 케찹이나 머스타드 이런 거 언젠가는 먹을 것 같아서 냉장고에 계란 칸 옆에 모아두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한 분은 계실 거예요. 얼마나 쌓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알뜰살뜰하게 집에서 음식을 해 드실 때 이 소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버리기는 좀 아까우니까 일단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대로 긴 숙면에 들어가게 만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도 엄청 많이 시켜 먹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쌓였을 가능성이 엄청 농후합니다. 아마 잘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패키지도 꽤나 있을 거예요. 일주일 안에 이 소스나 피클들로 어떤 요리를 만들 계획이 당장 생각나지 않는다 하면은 과감하게 버려주는 걸 추천합니다. 요즘에는 피클이나 소스를 받지 않겠다고 그 메모란에 적어두게 되면은 안 보시는 사장님들도 있는데 안 갖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클은 항상 빼달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유통기한 지난 약, 또 정체 모를 약들입니다. 찬장 안에 넣어뒀던 약들을 탈탈 털어오는 거예요. 약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국약들은 모두 골라서 처분을 해줍니다. 패키지가 사라져서 이 약이 도대체 어떤 약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들도 꽤 많아요. 알약 같은 경우에는 뒤에 실에 붙어있는 약의 이름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검색을 해서 이 약의 용도를 적어두거나 이마저도 확인이 안 된다면 어차피 어디에 쓰는 약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슬프지만 이 아이는 쓸모를 잃은 거예요. 버려주기로 합니다. 소독약이나 뭐 파스 같은 것들을 오랜 기간 쓰지 않으면 거나 아니면 약 성분이 날아가서 그냥 막 바짝 말라있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약이 있다면 한 번씩 개봉해서 살펴보시고 이게 쓸모를 다했다 싶으면은 버려줍니다. 잘 비워준 이후에는 꼭 나에게 필요한 비상약만 컴팩트하게 챙기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약국에서 사 먹기로 결심을 해주면 돼요. 편의점에서도 가벼운 약들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종류의 약을 미리 전부 구비해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심하면 또 응급실에 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짝이 사라진 양말들입니다. 세탁기를 돌린 다음에 외롭게 한 짝만 나온 거예요. 다음에 빨래할 때 나오겠지 하고 양말통에 휙 던져둔 양말이 분명 있을 거예요. 양말통에 들어간 지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 제 짝을 못 찾았다면 지금부터 한 달이 더 지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영 만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삿날에
큰 짐들을 옮기고 나타나서 쓰레기통으로 직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지금 바로 양말이 담긴 서랍을 빼와서 혼자 남은 외로운 양말들은 비워내 주시고요. 양말들을 혹시 여기저기 허물처럼 벗어두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꼭 한 곳에 모아서 세탁하는 습관을 들여서 양말을 다시는 외롭게 하지 않기로 결심해주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잉크가 굳어버린 펜들이에요. 사실 요즘에 펜 쓸 일이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 폰이나 컴퓨터로 기록을 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은 자꾸 어디선가 생겨서 자가 증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컨퍼런스에 가거나 박람회 같은 곳에 가면 꼭 사은품 같은 걸로 지어주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어쩌다 들고 온 펜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모여서 펜꽂이나 막 책상에 어지럽게 널려져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보면은 꽤나 많은 숫자가 의외로 제 기능을 못합니다. 집안 곳곳에 굴러다니고 있는 펜들을 지금 바로 한 곳에 모아두어 보시고요. 잘 쓰지 않는 종이 한 장을 찾아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한 주씩 거보는 거. 잘 나오지 않는 펜들은 과감하게 버려주고요. 이제 몇 개 쓸만한 것들만 추린 다음에 지금 당장 쓸 펜 한두 개만 꺼내둬서 그걸 차례대로 소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혹시라도 외출을 해서 펜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사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잘 나오는 펜들 중에 가벼운 녀석 하나 정도는 가방 속 파우치에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지갑 안에 있는 오래된 영수증이나 다시는 가지 않을 카페의 스탬프 카드예요. 요즘에는 영수증을 주지 않는 가게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여전히 습관적으로 영수증을 받고 지갑에 쑤셔 넣은 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언젠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받아둔 처음 가는 카페에서 받은 스탬프 카드가 반년 넘게 지갑 안에 고이 잠들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바로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꺼내서 펼쳐보세요. 더 이상 가치 없어진 종이 조각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주고 앞으로 영수증은 필요하지 않으면 받지 않고 스탬프 카드도 꼭 단골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곳에서만 받기로 합시다. 네, 오늘은 바로 일어나서 비울 수 있는 물건 5가지를 추천해 드렸어요. 혹시 이 5개를 모두 집안에서 가지고 나와서 비우신 분들에게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각 잡고 비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나는 카테고리를 뒤져서 비울 거리를 찾아내는 것도 꽤나 쏠쏠하고 재밌어요. 미니멀 라이프 커뮤니티에 보면은 1일 1 비우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하루에 1개씩의 물건을 비우는 프로젝트예요. 한 번에 확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씩만 비우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단점은 있는데요. 대신에 나에게 쓸모없는 게 이렇게나 계속 나오는구나 라는 경각심을 매일매일 일깨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소비에 더더욱 신중해지게 돼요. 건강한 소비 습관의 근육을 기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즘에 뜻하지 않은 집콕 시즌으로 집에 되게 오래 머물러야 하는 기간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내 공간, 내 집을 정성스럽게 가꿔주기에 정말 이만한 타이밍이 없습니다. 4단계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됐는데 그동안에 크고 작은 비우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머무르는 이 공간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만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많이 표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